한국에서 경주를 떠올리면 역시 역사부터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라 시대에 유물이 많이 발견되어 현재까지도 아무 땅만 파도 유물이 나온다는 진담 반 농담 반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유물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경주는 수학여행의 대표주자이자 한국의 과거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바뀌는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에이펙스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진행하면서 경주는 미래로 향하는 초석을 만든 곳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국의 정상들과 경제인, 언론인 등이 한국으로 발걸음하게 만들었는데요. 약 2만 명이 참석한 해당 회의가 경주에서 주최된 만큼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고위 관계자들의 행동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경주박물관에 시선이 빼앗겼었는데요. 아름다운 전통을 담은 지붕은 보기만 해도 놀라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경주박물관은 한국인들에게도 다시 각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새벽 4시부터 오픈런을 하는 인파로 인하여 현재는 하루 인원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죠. 참모진 중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개인 행동은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화장품 쇼핑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며 개인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고 싶어 한다는 올리브영에서 2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구매한 화장품을 SNS에 인증하기도 했었죠. 최근 4일에는 자신의 SNS에 한국 화장품 후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 화장품의 성능을 입증해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한국을 좋아한다거나 언젠가 꼭 한국을 재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덕분에 K-뷰티를 다시금 알리는 계기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외국 고위층을 사로잡은 것은 뷰티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아랍에미리트 왕실과 대표단을 사로잡은 한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김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볶음김치로 본국에 가져가기 위해 대략 진공 포장까지 했을 정도로 입맛을 저격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정도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외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APEC 공식 디저트였던 황남빵이 맛있다고 칭찬을 하기도 했으며 정상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GD의 공연까지 화제가 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에이펙스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은 만남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 이들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일명 치맥 회동 혹은 깐부 회동이라고도 불리는 삼성, 이재용 회장,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만남입니다. 재계에서 이름이 난 이들의 만남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재벌들의 회동이기에 고급 한정식에서 극비리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소탈한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어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각 분야에서의 인정받은 기업의 회장들이 만남을 가진 것은 바로 치킨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치킨집을 통째로 비우는 것이 아닌 손님들을 받은 가게에서 진행되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덕분에 해당 치킨집에 있던 손님들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치킨을 먹지도 못하고 세 사람을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는 손님들 역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와 동시에 이들이 회동한 치킨집의 이름도 시선을 끌기 충분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치킨집 중에서도 이번 회동에 제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깐부치킨에서 회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깐부라는 단어는 해외에서도 익숙한 단어인데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등장한 단어로 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강했던 장면이었던 만큼 해외에서도 깐부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을 정도였죠.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회동을 통하여 해당 기업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려는 의미가 맞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직접적으로 해당 치킨집으로 회동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한국 측이 아닌데요. 바로 엔비디아였다고 하죠.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해당 은어를 알고 장소까지 고르며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AI 깐부를 결성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교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 젠슨 황의 한마디가 더욱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해당 치킨집에서 회동하기 전 취재진들을 향해 저는 친구들과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 역시 드러냈습니다.
그와 함께 친구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 회동 역시 그저 기업 간의 교류가 아닌 더 친밀한 의미의 회동임을 암시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새 기업의 회장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편한 복장으로 등장했으며 시종일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며 치맥을 즐겼는데요. 심지어 치킨은 뼈가 있는 치킨이었기에 야무지게 살을 발라먹는 회장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치킨 근본은 뼈다. 저 정도로 알뜰살뜰해야 재벌이 되는구나. 내가 뭐라고 치킨을 순살로 먹었던 걸까? 이렇게 한국인들의 재치 있는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그들의 회동은 예상 외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작은 부분까지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셋이서 함께 러브샷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도 꿈이 아닌가 싶은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서도 젠슨 황 회장은 두 회장과 행사장에 등장했는데요. 세 사람의 등장만으로 행사장은 금세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젠슨 황이 먼저 무대로 올라가 두 회장을 등장시키기 전 치맥을 함께한 친구라고 언급하며 또다시 친구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e스포츠 한국인 선수 페이커의 축하 영상을 통해 열기는 갈수록 높아져만 갔죠. 재밌는 것은 페이커의 영상이 끝나자 젠슨 황 회장은 페이커를 연호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더욱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꿈꾸며 미리 자신의 딸인 메디슨 황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 대해 답습하게 했는데요. 메디슨 황은 2020년부터 엔비디아에 입사하여 그 누구보다 엔비디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행을 고대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해당 업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접했던 만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은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업계부터 시작하여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AI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더 큰 도약을 원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AI 허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모든 AI 계열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흡수력은 가히 다른 나라가 따라올 재간이 없습니다. 이미 메디슨 황은 한국에서 진행한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능력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 젠슨 황 회장이 갤럭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급한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폰만 썼던 젠슨 황 회장은 구글 핸드폰을 써왔지만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재빠르게 바꾼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사실 젠슨 황 회장이 자신의 딸까지 미리 한국에 보내고 핸드폰을 바꿀 정도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존재하는데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성공에는 한국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으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정받는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젠슨 황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여러 나라에 자신의 회사 제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편지를 한 통 받게 된 것인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편지로 인하여 전환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엔비디아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국에 대한 가능성이자 젠슨 황이 꿈꾸던 미래가 적혀 있었는데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다. 한국의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비디오 게임이라 믿는다.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만드는데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문구를 본다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편지가 전달된 것은 199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했는데요. 심지어 당시 한국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삼성 또한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볼 수 없던 시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제품을 알아본 것도 모자라 더 큰 꿈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이 모든 것이 그저 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e스포츠의 종주국이 되어갔는데요. 한국을 강타한 스타크래프트는 e스포츠의 포문을 열어주었으며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외국 선수가 한국에 와서 직접 활동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보다 더 놀랍게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 또한 엔비디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은 해당 시기에도 발휘되었는데요. 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에서는 컴퓨터가 가정집에 한 대씩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PC방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사양의 컴퓨터들이 즐비한 광경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이었는데요.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이 IT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책상 위에,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놓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의 비전마저 그대로 실행한 것이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빠른 변화의 물결은 젠슨 황 회장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 자극을 받은 그는 한국에서 직접 강연을 다니기도 했으며 용산 상가를 뛰어다니며 영업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업을 하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가에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한국과의 깊은 연을 이미 가지고 있던 그는 한국이 지금이 엔비디아를 키워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지난날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GPU 26만 장을 한국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GPU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제품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 AI에 적합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주가 상승 및 이제는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엔비디아의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26만 장을 주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을 AI계의 1인자이자 허브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뜻밖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대규모 공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한국을 미래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e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되었고 챔피언은 국민의 염원을 안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AI 혁명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헌정 5분짜리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이뤄냈는지 느껴졌는데요. 심지어 젠슨 황 회장의 한국어 더빙으로 완성된 영상은 엔비디아가 한국에 지니고 있는 존중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한국은 수많은 나라와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국이 AI의 중심축이 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한국 경주로 외국인들의 시선 역시 쏠리고 있는데요. 부산 혹은 제주도에 비하여 조금은 고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이지만 사극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경주만한 곳이 없는데요. 수많은 역사의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보다는 번잡하지 않아 온전히 한국을 즐길 수 있다며 경주를 좋은 관광지로 추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는 에이펙스 정상회의가 해당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여러 번 온 외국인들조차도 올 때마다 서울에만 국한되었던 경우가 많기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면 경주로 향하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경주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네트와 클레어 커플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에서 색다른 여행을 하기 위한 여행지들이 많은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경험하고 난 후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비행기가 아닌 특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야간 페리를 탑승한 것이었습니다. 야간 페리의 정체는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펜스타 드림 크루즈였는데요.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었으나 색다른 경험을 하기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탑승한 순간부터 상당한 편리 시설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페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은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굶주린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준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We're on our way to the land of ramen, and there are just so many ramen types here. 이미 그들은 라면의 본고장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에 다녀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본고장은 한국인 듯합니다. 클레어는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중 신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도 했죠. 이런 그들이 페리 내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로 노래방이었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노래방에 대한 장면을 본 적이 있던 그들은 어떻게 노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박 내의 여러 곳을 신나게 즐긴 그들은 저녁으로 삼계탕을 주문했는데요. 알고 시킨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국을 즐기기 전 제대로 된 몸보신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페리에서 하룻밤은 지낸 후 항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기쁜 감정을 겨우 삼키며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We are now here in South Korea, a very big bucket list destination for Clary, who is absolutely obsessed with K-dramas and K-pop. That is all I hear in the background when I'm editing the videos. 클레어가 한국에 대한 드라마를 많이 봤던 것인지 그들이 부산에서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한 일정은 바로 감천문화마을에서 알록달록한 풍경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식을 먹으며 한국을 제대로 즐겼는데요. 아쉽게도 부산에서 많은 것을 즐길 수는 있었겠지만 하루 정도만 경험하고 경주로 향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경주에서 그들이 호텔이 아닌 전통 한옥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했던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고풍스러운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으며 건축된 지 150년이나 되었음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한옥은 존재만으로도 경외감을 일으켰는데요. 그와 함께 바닥에 따뜻한 온기를 올려주는 온돌과 세련된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화장실은 감탄사를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옥 곳곳에 존재하는 디테일은 한국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죠. 숙소를 충분히 즐긴 그들은 한식과 함께 한국의 카페를 즐겼는데요. 클레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맛도 존재했지만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였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바뀜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게 주변을 즐길 수 있는 해당 시스템은 극찬을 쏟아내게 만들었는데요. I just can't get over this place. It's so beautiful. My mind is blown. I am so chuffed This is with amazing. this. Okay, I'm so psyched that we are here right now. This is the side of Korea that nobody bloody shows you. Why only go to Seoul and Busan when you could come here? 클레어는 한국의 새로운 모습들에 완전히 매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제대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경주하면 한국인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있죠. 바로 불국사에 가보기로 한 것인데요. Welcome to the number one attraction here in Gyeongju, also probably in the whole of Korea. This is Bulguksa Temple. It's actually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s well. What a healing, beautiful experience. Huge grounds with nature all around us to explore. Lots of little temples. And I cannot believe all of that was free. Fantastic. 불국사는 경주의 대표적인 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절 중 하나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불국사는 더욱 아름다운 듯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국사의 진가가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사찰에서 힐링을 한 그들이 향한 곳은 경주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해당 전시품들을 보면서 한국에 더 알아가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특히 과거 신라가 통일을 이뤘던 이야기들과 그 흔적인 문화재들은 그들에게 색다른 의미로 다가갔습니다. 아름다운 금관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 중 하나였죠. 보관이 잘 된 만큼 볼거리도 많아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게 만들었는데요. This is one of the coolest museums we've ever come to. Look at this armor. What? From the 4th century. 동궁을 찾은 클레어는 처음으로 아쉽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흔적만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기에 다시금 경주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주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아 클레어는 이내 경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녁에 바라보는 경주의 모습은 더욱 빛나는 장면으로 기억되었을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경주를 떠나는 날, 아쉬움을 제대로 표현했는데요. Absolute gem of a place, and I must admit I'm quite devastated. I could easily have stayed here for 4 or 5 days. It's just so healing and so peaceful and a very special place in this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라는 말에서 클레어의 감정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아쉽게도 서울이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탓에 그들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경주는 하루만 묵는 것으로 결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일정을 바꾸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더 경주에 머물렀다면 경주의 매력을 더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주가 영향을 끼쳤던 걸까요? 그들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웃음을 짓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경복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며 경주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역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와 함께 눈길을 끈 것은 경복궁에 들어서기 전 한복을 입었다는 것인데요. We just loved every second of that. It was amazing. So awesome to see everyone just looking so happy and beautiful and just dressed up and enjoying themselves too. And the best part is the little kiddos, Oh, the 3 or 4-year-olds, they look so amazing in a hanbok. I think we have to bring our kids back one day just to see them in a hanbok. we literally want to. I highly recommend you do that. It was so fantastic.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마치 한복 홍보대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한복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복이 얼마나 멋진 전통 의상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더군다나 그들은 이번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였죠. 그 정도로 한복이 지닌 힘이 컸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시간이 늦어져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는 했지만 멋진 경험을 했던지라 만족스러운 듯이 보였죠. 한옥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또 다른 한국의 모습에 행복해했는데요. This is very, very beautiful. It's one of my favorite architectures in the world, I must be honest. Like I'm looking at these houses and thinking, I want my house, my future house to look just like it. It's gorgeous. 한옥을 향한 반응을 보니 클레어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재밌는 것은 그들이 한국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도 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분식을 먹고 있자 옆에 있던 한국인이 순대를 맛볼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있는 그들에게 순대까지 먹어야 더 맛있는 조합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한국인이었던 듯한데요. 덕분에 그들은 새로운 맛에 눈을 뜨기도 했죠. 그 외에도 시장에 가서 김밥을 먹기도 하고 짜장면과 만두 등 다양한 한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물론 외국인들에게 필수 코스인 편의점 투어와 인생 네컷 촬영은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한국의 일상을 즐기며 일정을 가득 채웠는데요. 저녁까지도 즐길 거리가 있는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outh Korea offers a unique blend of the old and the new, a nation that honors its past while boldly embracing the future. After all, Claire is utterly obsessed with the place. From its innovative skincare products, addictive K-pop songs, to its dreamy K-drama storylines, it was a no-brainer for us. 즐거운 경험을 했던 이 두 사람은 한국과 사랑에 빠진 채 다음 여행지로 향했는데요. 다음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와 함께 또 다른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트와 클레어가 서울 외에도 한국에 좋은 관광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다양한 지역들을 알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